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한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상담을 다루는 상담심리학, 그리고 임상병리를 다루는 임상심리학 같은 분야들이 좀 유명하고요. 그런 분야 이외에도 한국심리학회에서는 한 15개 정도의 분야가 분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의 학문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학문에 해당하고요. 여러 가지 실험법이라든지 연구 방법을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지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쉽게 인지심리학은 우리의 생각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대답을 드려요. 우리의 생각에 담긴 것들이 많잖아요. 생각하면 기억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 정서도 담겨 있고요. 상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판단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담겨 있는 많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판단들이 인지심리학의 연구 대상이고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감각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왜 그런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또 어떤 기억은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연구하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심리학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사랑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랑이 주제가 아니라 기억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책에는 우선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강단에 서서 대중에게 해줄 수 있는, 대중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강단에서 내려와서 친숙한 모습으로 실제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풀어내면서 미숙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이 소중했고 이런 내용들을 전하자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과거에 미숙했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기억들을 이렇게 풀어내 보니까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들은 결국에는 내가 사랑받았거나 혹은 나를 해줬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던 기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읽어보게 되실 분들은 책 어느 한 구절에서 나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의 중요한 점은 사실은 주관성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현상과 그런 어떤 경험을 기억하는 방법들은 좀 다르거든요.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보를 기억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정보를 토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 상상을 버무려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혼합물이라고 보면 기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냐면 기억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드리게 되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억에 대한 그 범주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기억을 한다거나 혹은 분기별로 기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기억의 중심이 좋았던 경험들
그리고 싫었던 기억들,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서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정서라는 거죠. 우리의 기억에서 가장 중심축에 해당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냐면 바로 정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떤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정서로 기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잊고 싶은 기억이고 나쁜 기억인데 이런 기억은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존재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의 기억의 역할은요, 그런 나쁘거나 혹은 잊고 싶은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위협을 받았거나 혹은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리 예방하거나 더 이상 다치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정의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다만 사람이 사랑에 빠졌거나 사랑을 할 때 변화하는 여러 우리의 마음과 행동, 생각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학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는 혹은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한다거나 혹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마음의 기능이라고 굉장히 좀 어렵게 예, 책이 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제가 쓴 문장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와닿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세상을 잘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살 걸 그랬다라는 과거의 경험들을 후회하게 되죠. 더 잘 살 걸 그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생존을 돕는 하나의 마음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생각에 머물게 되냐면 이 사람 곁에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남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필수적인 마음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 양면성마저도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네, 좋은 마음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권태롭고 때로는 이 사람이 싫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